그 이전의 스위스. 그 이전은 오늘날의 스위스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는 몇 개의 주로 구분이 되어 있냐. 우리나라는 몇 개의 주예요. 우리나라 도스위스다라는 거. 그래서 22개의 주와 4개의 반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반주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충남, 충북 같은 경우, 충청도인데 충청남도, 충청북도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스위스도 이 4개의 반주는 그 주가, 하나의 주가 반으로 또 갈립니다. 이쪽에 남도, 이쪽에 북도, 이쪽에 동도, 이쪽에 서도, 이렇게 해서 갈립니다. 그래서 22개의 주와 4개의 반주, 그래서 26개의 주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스위스다. 그럼 이 콩알만한 나라가 26개로 쪼개져 있어요. 또 얼마나 작겠습니까? 각 도는. 우리나라 한 9 정도 되겠죠? 9. 서울의 9 정도. 웬만한 큰 9 정도 되면은 여기에 한 주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자그맣게 또 아주자기하게 찢어져 있는 나라가 바로 또 이거 스위스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그 26개의 주가 하나로서 통일이 되기 이전에 그 26개의 주가 자리 잡고 있었을 그 4개는 어떻게 된다? 바로 불합국가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합국가의 형태로 자리가 잡고 있었었다. 스위tzerland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냥 이쪽에 불합국가, 저쪽에 불합국가, 이쪽에 불합국가 하는 형태로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스위스라는 나라의 국가적인 위치상, 입지적인 위치상 어때요? 남부 로마 제국 위에 있고 독일 게르만 제국 아래에 있고 나폴레옹이 천하를 호령하던 시절에 동쪽에 자리 잡고 있고 오스트리아의 절대왕권을 자랑하던 시절에 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페인도 있고. 자, 그러던 시절에 스위스란 나라는 척박한 땅에 알프스가 가로질러 가는 오지입니다. 오지.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그래도 4개가 구분이 되고 연중 4.5개월 정도가 겨울이지만 그 옛날 청정하던 시절에는 1년에 반이 겨울이었습니다. 연에 6개월이 겨울이었던 나라. 그것이 바로 이거 스위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유목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유목생활. 눈이 내리면 눈이 안 오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렇죠? 눈이 전체가 내려서 수북히 쌓였을 때는 반년을 집안에 틀어박혀서 간의 수공업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밖에 없고 하는 시절이 바로 그 옛날 스위스의 모습이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옛날 스위스에 어떻게 된다? 강대국들의 전장터였던 곳이 또 스위스.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먹으러 들어가요. 오스트리아를 침략하러 갑니다. 그럼 오스트리아 애들이 알아요. 야, 나폴레옹이 쳐들어온대. 그럼 오스트리아 애들이 내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집 밖에서 한판 떠야죠. 한판 붙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리느냐 미느냐 이 실험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밀리면 어쩔 수 없이 내 나라로 들어가서 또 한 판 붙어보겠지만 밀리지 않으면은 치고 나갑니다. 그 전장터의 역할을 했던 것이 스위스였다. 로마 제국이 반도 국가죠. 이탈리아가 한반도 반도 국가입니다. 삼면이 바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정벌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북으로 진군을 하는데, 그럼 게르만족 애들이 로마 애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러 오는데 넉넉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또 얼른 밑에 내려가서 한판 붙어보죠. 그것이 어디다? 스위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이 강대국들 사이에 콩알만한 땅덩어리가 박혀 있어서 강대국들 사이에 로타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로타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온 전장터의 그 밭이 바로 스위스입니다. 전쟁에서 1차 한번 서로 간에 간을 보는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스위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그 부족국가, 불악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유목민 유지의 스위스 그 주민들이 아주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도 유분수지 그냥 더 이상 터질 데도 없는 거예요. 터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스위스의 주 중에서 슈비츠라는 주가 있습니다. 슈비츠라는 주. 그 슈비츠라는 주에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우리가 뭉쳐도 작지만 그래도 하나로 단일화된 모습을 보여서 주변에다가 우리가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보자. 그러면은 외세 침략이 덜하면 덜했지 지금처럼 빈번하지 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도 아닌 것이 맨날 남의 나라 전쟁터에 우리가 노동품을 팔아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연방국가의 움직임을 갖다가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그때 당시다. 그게 바로 14세기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연방국가를 지향을 하면서 단연간 수세기간 노력을 합니다. 수세기간 노력을 하는데 빛을 못 봐요. 빛을 못 보다가 어떻게 되게 돼요? 16세기에 다시 한번 연방국가의 움직임을 갖다가 도모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슈비츠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지게 된 주변의 불악국가들은 오늘날의 보호주라고 합니다. 보호주. 제네바,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도시 아시죠? 제네바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주가 보호주인데, 이 스위스의 보호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스위스가 오늘날의 연방국가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의 스위스의 모습은요, 불과 생성된 지 약 200년도 채 되지가 않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날의 완성된 스위스의 국가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계기가 그러한 이유에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시절에 이렇게 힘겹게 수세기를 거쳐서 노력한 연방국가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연방국가는 만들었는데 국가의 이름, 스위스란드와 국기, 아시죠? 스위스의 국기, 빨간 바탕에 흰색 십자가, 적십자의 반대죠. 자, 이 백십자 십자가의 유래는 어떻게 됐어요? 자, 거의 돗자리만 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26개의 주, 22개와 이제 6개의 반주죠, 반주.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국가들이 이제 회의를 해요. 야, 우리가 연방을 만들어 통일을 했는데 국가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하니까 이 부족장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서로 자기네 이름 위로운 걸로 국가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해도 거듭나도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다 조용히 해. 처음에 연방제를 만들자고 한 데가 어디야? 슈비츠, 니네지? 그럼 니네 주의 이름을 따서 국가 이름을 짓자. 그래서 슈비츠의 이름을 따서 스위츠랜드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그래서 슈비츠 그러면은 독일어로 스위츠랜드를 슈바이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비츠, 그래서 슈바이츠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스위츠랜드다라는 국호 이름이 처음에 연방제를 만들자고 했던 슈비츠라는 주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26개의 부족국가였다고 했습니다. 불악국가 형태. 그러면 26개의 그 국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었겠죠. 그게 오늘날에는 그 주를 상징하는 주깃발이 되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위스의 국기도 슈비츠의 주 깃발이 뭐냐면은 빨간 바탕에 흰색 십자가가 우측 상단 모서리 끝에 조그맣게 있어요. 그게 슈비츠의 주 깃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위스 일주하면서 이제 한 번은 보실 거예요, 그 깃발을.